예, 이번 시간에 아파트 세대 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지난 영상을 올렸더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 그거를 하기 전에 점검 방법에 대해서 마주 좀 설명을 드리고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파트 세대 점검을 외관 점검표, 세대 점검표로 했죠. A4 용지 관리 사무실에서 이제 지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체크해서 이제 사무실에 갖다 주는 걸로 끝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이제 점검해서 이제 관리 사무소에 이제 제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아이폰이나 이제 갤럭시를 열어서 아파트 아이라는 요 아파트 아이가 있습니다. 갤럭시에서는 플레이어 스토어가 있고 아이폰에는 애플 스토어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파트 아이를 다운을 먼저 받습니다. 아파트 아이를 이제 앱을 다운 받은 다음에 가입 방법을 이제 선택해 주는 것이 나옵니다. 카카오 회원 가입이라든가 네이버 회원 가입, 그래서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입주민 인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주민이 사시는 주소, 그 관리사무소에 등록된 우리집 정보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합니다. 주소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소방세대 점검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첫째로, 이제 점검을 시작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집 점검하기, 이걸 클릭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소방 설비에 대해서 이제 순서대로 나옵니다. 우리집 점검하기,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하면, 그 다음에 소화기가 먼저 나오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의 설치 여부, 직사 광선을 피하고 또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지, 또는 요 소화기에 분말 소화기인 경우 압력이 녹색 범위 내 7kg에서 9.8kg per 제곱센티미터 그 압력 범위 내에 있는지, 또는 녹슬거나 부식이 되어 있지 않은지, 안전핀은 빠져 있지 않은지, 요 사용 연수가 제조일로부터 10년이 넘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주시고, 정상이면 정상으로, 불량이면 불량으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해 주시면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 헤드, 이제 천장에 이렇게 달려 있죠. 천장에 이제 달려 있는데 헤드가 변형, 손상, 부식 유무, 헤드 부분이 다른 걸로 이렇게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가려졌는지 없어졌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직접 이걸 터치하면 안 되고, 이 안에 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심하게 터치하면 이게 터지면서 물이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으로만 보시고, 이상이 없으면 이제 정상, 불량은 불량, 또는 오래된 아파트인 경우에는 헤드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 없음, 그렇게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주방에 가스 누설 경보가 있죠. 또는 보일러실에 가스 누설 경보가 있는데 전기가 꽂혀 있어서 전원이 들어와 있는지, 그런 걸 봅니다. 정상 점등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외관의 변형, 손상, 탈락 등으로 확인해 주세요. 이제 그리고 가스 누설 경보기의 탐지부는 도시가스를 쓰는 데는 천장 부분에서 30cm 이내에 부착되어 있는지, 그런 것까지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도 정상인지 불량인지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다음에 왕관기, 아파트인 경우 이게 공동주택은 3층에서 10층까지 이제 설치 대상이 되는데 창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지 이제 확인해 주시고, 여기에 이제 적치물이 많이 쌓여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겠죠. 또는 이제 인테리어 하면서 이거 지지대를 이제 철거한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왕관기 표지판이 붙어 있고 왕관기 함이 있습니다. 층수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10층 건물인데 길이가 너무 짧아도 사용할 수가 없겠죠.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매달리게 되니까 그 길이가 적정한지, 보통 층고를 3m로 봐서 10층이면 30m, 5층이면은 15m, 뭐 그런 식으로 3m씩 봐서 이제 해주시고, 또 사용 설명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시고 불량, 정상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층인 경우에는 또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해당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피난 중에 이제 경량 칸막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완강기가 없고 이웃집으로 탈출할 수 있는 비상 탈출 경량 칸막이가 있는 경우, 칸막이에 이제 적치물이 되어 있거나 이런 표지판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빠진 것 중에 감지기, 화재 감지기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육안으로 검사합니다. 거기다가 뭐 직접 인위적으로 가하면은 안 됩니다. 아파트 동전체의 화재로 이제 표식이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점검이 다 끝났으면 제출하기 눌러서 점검을 마치면 점검 완료라고 뜨고 이것이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아파트 세대 점검이 이제 실시한 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보니까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습니다. 과태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점검을 안 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부과하려고 이미 법은 제정되어 있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를 누구한테 하는가, 관리사무소로 하는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미점검 세대로 하는지 그걸 한번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면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경우 둘로 나눠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세대 점검은 보통 관리주체가 점검을 합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소장님이 직접 할 수도 있고 계획을 세우는데 일정을 세우고 세대 방문을 통하여 실시하거나 입주민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외관 점검표나 지금 설명드린 앱, 핸드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점검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관리 주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대별 점검입니다. 소유자가 직접 사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세입자가 이제 사는 경우도 있죠. 세대 점검이 법령상 필수적인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비협조적인 경우 개별 세대 입주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관 점검표를 직접 하셔도 되고 또는 그 관리 주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앱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무 그 비협조적인 경우에 그런 경우에 관리 사무실에서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주택인 경우에는 그 사생활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입주자 또는 세입자가 이제 그 과태료를 이제 부과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세대 점검을 하는 목적은 그 세대 점검을 통해서 그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불량 사항을 개선해서 안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점차적으로 일반 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나 오피스텔 또는 여러 가지 그 주택의 형태보다는 아파트가 아주 지배적으로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점검을 2년에 한 번 꼭 하셔서 안전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